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제재 내용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도급법, 시정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생법, 시정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요거는 시정 공고 나와 있고, 요거는 시정 공고가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 상생법에 보면은 시정 공고가 있습니다. 그냥 요 PPT 상에 빠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나머지 실제로 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행정적 제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 2배까지,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원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렇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형사제재입니다. 형사제재를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 일을 좀 위법사항을 저지른 당사자 내지는 그 고용주나 고용법인에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고발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중기청장님이라든지 조달청장님이라든지 그런 감사원장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고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이렇게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고발 요청 제도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상생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시정명령 불이행에 의해서 요런 형사적 제재를 받기까지는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이 기업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공표를 합니다. 예, 공표를 했을 때 또 한 달까지 이 시정명령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이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렇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도급법이 또 강력하다는 게 과징금 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있습니다.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영미법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도급법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됐다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배까지 하도급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법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래 그걸 돈을 받아내려는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가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제도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나는 그런 손해배상을 물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렇게 또 하도급법상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약정서 요 말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하도급법상에 보면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지금 제가 제일 최근 확인한 바로는 40개입니다. 40개.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PPT상에는 40여 개라고 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각 업종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금 한 4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이 40개 표준하도급계약서 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생법에 있어서는 표준약정서가 업종별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 그럼 표준약정서는 어디 있을까? 표준약정서는 이 중소기업 청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표준약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령에 들어가셔서 고시 중에
표준 약정서라고 치지 마시고 공정화라고 치시면은 요 표준 약정서가 들어가 있는 고시가 뜹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히 아시다시피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에 의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나 표준 약정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뭐 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의탁거래 기업에 앉아 뭐 준수사항,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사실은 이게 2시간짜리 강의인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말을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에 좀 너무 좀 빨리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저희 마음이 급해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45분 내에 해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진행드리고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탁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내지는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탁기업, 뭐 의무사항, 준수사항 크게 구분할 거 없이, 아, 위탁기업은 이런 사항들을 지켜야 되구나. 이런 사항들을 지켜야 되구나. 수탁기업의 준수사항은 이렇구나. 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기업은 의무사항과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법상에 그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기업의 준수사항은 다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라. 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탁기업의 준수사항은 꼭 이런 식으로 수탁기업이 이런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생법상의 제재 규정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도급법이라든지 그리고 상생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수탁기업이나 수급사업자가 약자라고 이렇게 그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자 내지는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정서 발급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생법이나 그리고 하도급법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동이법이나 뭐 상동이법이라고 부를 만큼 대동소이한데 이 하도급법 상에는 뭐 서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서면 발급 의무, 교부 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탁기업 의무 사항 중에 약정서 발급 의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제조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발주하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법무팀에서나 아주 뭐 상식적인 사항이 되겠죠. 하지만 요거를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있고 수탁기업이 있는데 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계속적 거래 관계 있습니다. 뭐 2년 정도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 있는데 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겁니다. 아, 이렇게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계약을 뭐 갱신하자 말자 그런 말 없이 뭐 당연히 뭐 계약서상에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계약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약정서를 발급해야 되겠습니까? 발급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약정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정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요거는 뭐 상생법에 의한 그런 판례는 아니고 하도법상의 서면 교부 의무, 그러니까 계약서 발급 의무인데 이것도 공이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약정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 계약이 계속 갱신되고 있으니까 위탁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나 위탁기업 입장에서, 뭐 그거는 뭐 따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으니까 약정서 발급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해야 될 것입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수령증. 요거는
하도법상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위탁기업,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물품 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도법상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주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마다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그리고 또 물가 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크게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수시로 이렇게 그 발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외적인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 발주 부서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기본 계약서 내지는 기본 약정서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개별 약정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개별 약정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발주 같은 경우에 역시 기본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 기본 계약서를 만들어 두고 매번 발주를 할 때 물량표 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량이 발주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팩스나 이메일이나 그런 사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약정서 교부 의무는 여러분들이 이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물품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물품 등을 용역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물품 등을 이렇게 수령을 했으면은 돈을 줘야 되겠죠. 납품대금을 줘야 되겠죠. 자,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이나 공이 60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급기일을 약정을 안 했다. 지급기일을 혹시 내가 좀 우리 기업이 자금이 좀 늦게 마련될 것 같아서 좀 애매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하려고 위탁기업 입장에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받자마자 그 대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받자마자 바로 줘야 됩니다. 받자마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요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은, 6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여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올 6월 말까지는 이게 20%였습니다. 20%였는데 이게 고시가 새로 이래 바뀌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바뀌어가지고 올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이 이자가 지연이자죠. 15.5%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5.5%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음 또는 대체 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 엄격하게 따지면은 법문에는 이렇게 놨지만, 음은 할인료가 돼 있고, 대체 결제 방식은 수수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것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이렇게 상생법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할인료가 15.5%, 그리고 대체 결제 방식, 기업 구매 전용 카드라든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는 7%. 그러니까 할인료는 7.5%, 대체 결제 방식의 수수료는 7%, 7.5%, 7%가 되겠습니다.